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독초이자 약초인 애기똥풀은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백굴체의 이름의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애기똥풀은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 진통 효과도 우수합니다. 또한 애기똥풀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 폐렴구균, 결핵균 등 각종 세균성 균들을 억제하며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버짐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낙엽성 덩굴 식물인 이것이 사위질방입니다. 사위질방은 위령선으로 불리며 마취작용이 있어 마취작용이 뛰어나고 진통작용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위질방은 풍을 없애주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 좋으며 경락이 막힌 곳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위질방은 이뇨작용이 있어 신장염으로 인한 부종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독성이 있어 과다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쇠떡이는 옛날부터 지혈약으로 사용해왔으며 남자분들의 비뇨기 계통에 좋은 약재로 전립선암과 전립선염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쇠떡이는 이뇨작용이 탁월해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해줍니다. 쇠떡이는 성질은 서늘하며 수시로 먹으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당뇨와 천식이 사라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뽕나무는 잎, 뿌리, 열매, 줄기 등 모든 것을 버릴 것 없이 활용가치가 높은 약재로 옛날부터 귀하게 사용해온 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막히는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뽕나무는 혈당을 낮춰주는 루틴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찔레나무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한방에서보다 민간에서 더욱 귀한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찔레나무는 꽃, 열매, 뿌리, 새순,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등 모든 부분을 다 약재로 사용합니다. 찔레나무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 어르신분들의 노화 방지, 성기능 강화,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간염, 황달 등 다양한 질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나무로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나무입니다. 지금이 한창 제철인 이 솔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소나무에서 막 올라온 솔순입니다. 이 솔순이 알고 보면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솔순은 오랫동안 먹으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지며 머리가 검어지고 추운 것과 배고픔을 모르게 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솔순은 고혈압,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팔다리 저림, 불면증, 중풍, 신경쇠약 등의 효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순은 따뜻한 성질로 독이 없으며 칼슘, 철분 등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순은 송진을 함유하고 있어 송진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솔순을 먹는 것입니다. 솔순은 테르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 참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르핀 성분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말초신경을 확장시켜 호르몬 분비를 높여줍니다. 또한 솔수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솔순의 클로로필 성분은 혈액을 정화시키고 혈관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솔수는 글리코기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에 좋습니다. 글리코기닌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고 혈당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수는 신경질환에 좋은 약재입니다. 평소에 신경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솔순을 섭취하시면 신경질환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솔수는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팔다리 저림, 불면증, 중풍, 신경쇠약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솔순 효소액을 드시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솔수는 각종 피부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솔수는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 습진, 다박상 치료에 솔순 끓인 물로 자주 환부를 씻어주면 피부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솔순에 함유된 옥시파르티민산 성분은 세포를 젊어지게 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을 해줍니다. 솔순의 비타민 K 성분은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솔수는 먹으면 몸이 거뜬해지고 힘이 솟구치며 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약 집서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순의 함유 성분 중에서는 타닌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 성분은 절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임산부는 솔순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수는 사람의 손길이 조금도 닿지 않은 해발 600에서 800m의 정정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염이 안 된 곳에서 채취해 사용하면 됩니다. 채취한 솔수는 흐르는 물에 2, 3일 정도 담가두면 채취 과정에서 생긴 송진 덩어리가 씻겨 내려갑니다. 송진은 물에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솔순 속에 함유된 송진은 흐르는 물에 오래 놓아두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송진은 솔순을 효소액으로 담가 발효 과정에서 송진을 걸러내면 됩니다. 솔순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5cm 정도로 잘게 자른 다음 설탕 70%만 넣고 잘 버무린 다음 항아리에 남은 30% 설탕과 솔순을 번갈아 뿌려가며 버무려서 켜켜이 재워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탕으로 위를 덮어줍니다. 약 3개월 후 발효 과정에서 생긴 송진은 위로 뜨거나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위로 뜨는 송진은 흡착지나 거름망으로 걷어내고 가라앉은 송진은 다른 저장 용기로 옮길 때 가라앉은 송진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솔순 액기스만 옮기고 침전된 송진은 버리면 됩니다. 솔순 효소액은 1년 이상 충분하게 발효시키는 것이 좋으며 1년 이상 발효된 솔순은 그 다음부터 실온에서 2년 이상 숙성해주면 남아있는 송진이 분해가 됩니다. 3년 이상 숙성된 효소액을 먹어야 맛과 제대로 된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순 효소액은 한 달간 섭취하고 2, 3개월 쉰 다음 다시 한 달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순 효소액은 한 달 이상 장기간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순 효소액은 마시기 전날 물과 효소액을 4:1 비율로 희석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솔순의 효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